이 팔이 뒤로 넘어가다 보면 이 견갑골을 잡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견갑골이 이렇게 들려버립니다. 수축을 한다 하시고 광배근을 쪼여버리는 거예요. 상부 승모근은 과도하게 늘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목 후두부 쪽에 강한 어택이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지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리즈 흔히 하는 실수 등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잡기 시리즈랑은 다르게 흔히 하는 실수는 루틴보다는 개개인의 운동에 어떤 실수를 내가 하고 있고 어떤 가동 범위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 운동은 암풀다운입니다. 암풀다운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 저희가 팔을 뒤로 보내는 느낌으로만 수축을 해서 광배근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몸통의 힘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상체를 이렇게 들음으로써 요만큼이 이미 가동 범위가 짧아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팔을 넘기는 힘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밖에 못 씁니다. 처음에 부하가 다 날아간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만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는, 그게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고요. 흔히 하는 실수 두 번째는 저희가 광배근이 수축을 하려면 견갑골이 하강된 상태에서 팔이 그대로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팔이 뒤로 넘어가다 보면 내 어깨 가동성이나 이 견갑골을 잡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견갑골이 이렇게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간에 끝까지 수축을 못하고 어깨가 이렇게 말려서 광배근에 제대로 수축을 하지 못하는 자세, 이 두 가지가 흔히 하는 실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정석적인 자세를 보여드리면요, 아까 말했듯이 팔이 몸 뒤로 넘어가는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은 몸통을 고정해 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발바닥이 제대로 고정된 상태, 그래서 지면을 밟는 힘을 유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중심점을 잡기 힘들면 종아리의 힘을 느끼시면 돼요. 이렇게 뒤로 너무 빠져도 종아리의 힘이 들어가지 않고 햄스트링에만 힘이 걸리고요, 너무 앞으로만 가도 저희가 꼬꾸라지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앞으로 밀어서 종아리의 힘이 살짝 걸려있는 상태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엉덩이와 이 팔은 서로 멀어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로 당겨져 있다 보면 팔을 내리는 힘보다 견갑골의 힘이 먼저 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와 팔은 멀어지듯이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팔만 몸에 붙이는 기능을 사용해서 포물선을 크게 그리면서 몸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이렇게 정석적인 자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암풀다운 할 때 내가 가슴을 이렇게 드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붙이면 이 허벅지에 걸려서 팔이 몸 뒤로 완벽하게 넘어가질 못해요. 근데 내가 상체를 살짝 들음으로써 팔이 몸 뒤로 넘어가는 가동 범위, 그 가동 범위를 써서 하부까지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팔로 끌고 오는 힘을 잘 잡은 상태에서 하셔야지, 처음부터 몸을 많이 쓰시면 부하가 날아간 상태가 될 수 있으니 그거에 유의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풀다운의 감을 잡기 어렵고 흔히 하는 실수가 자주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보조 운동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과도한 흉추의 신전을 막고 견갑골이 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을 가져왔으니까 함께 한번 가보시죠.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벤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암풀다운 세팅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벤치에 무릎을 대고 가슴을 이렇게 대놓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리를 바닥에 댔을 때 허리가 이렇게 꺾여서 과신되는 게 막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과 이 복부는 이 벤치를 밀어놓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고요. 제가 그립을 로프로 선택을 했거든요. 왜 로프로 선택을 했냐면, 스트레이트 바 같은 경우는 벤치에 걸려서 더 이상 안 갈 거예요. 근데 이 로프를 하게 되면 벤치 뒤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프를 그립으로 선택을 했고, 똑같이 척추의 정렬은 잡은 상태에서 이 팔을 쭉 뻗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때 케이블이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각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뒤로 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깨를 내리는 힘을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자꾸 들리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힘만 사용해서 천천히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척추는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몸 쪽으로 붙이는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누르는 힘을 사용해서 가동 범위가 되게 짧을 거예요. 그래서 가동 범위의 짧은 범위로 내가 광배근의 느낌을 잡았으면 벤치를 살짝 떨어뜨려서 살짝 더 큰 가동 범위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이 감을 더 잡았다 하면 살짝 더 뒤로 가서 더 큰 가동 범위를 사용하면서 가동 범위를 늘려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암풀다운의 실수 2가지와 정석 보조 운동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운동은 원암 덤벨 로우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원암 덤벨 로우를 저희가 첫 번째 흔히 하는 실수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벤치에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몸통을 잡고 어려운 프리웨이트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암 덤벨 로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뭐냐? 광배근이 제대로 수축을 하려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꼬리뼈까지 척추가 제대로 정렬된 상태에서 팔의 움직임으로 광배근을 수축해야 되는데, 내가 광배근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찌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척추 자체를 어깨하고 골반을 가깝게 만들어 놓고 로우를 해요. 이렇게 해도 분명 자극은 옵니다. 자극은 뭔가 쥐가 나고 엄청 쪼이는 느낌이 나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극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근육의 자극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극을 지금 쫓아서 찾아간 거예요. 제대로 된 움직임으로 근육을 자극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실수는 여러분들이 광배의 느낌을 잡고 광배의 힘을 주려고 그러면 라인업 자세가 되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라인업 자세로 견갑골을 제한한 상태로 팔을 당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광배근을 완벽하게 펼친 상태에서 그냥 당겨버리면 이건 후면 운동밖에 안 돼요. 견갑골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참여가 돼야지 광배근을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게 흔히 하는 실수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실수는 내가 광배근 하부에 수축을 하려면 팔이 골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좁아버리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당기면 후면 또는 등 상부에 자극이 올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실수 3가지가 있고요. 정석적인 자세를 설명을 드리면, 이 원암 덤벨 로우는 프리웨이트로 하는 만큼 내 고관절과 척추를 잡는 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어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거나 내가 몸통을 못 가누시는 분들은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 편에 돌아가셔서 벤치에서 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양발 중심을 다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광배근 더 안쪽까지 수축하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뺀 자세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광배근 바깥쪽을 자극하기 위해서 양발을 쓴 자세가 있는데, 이 자세 같은 경우는 광배근 전체고요. 한쪽 다리를 빼면 광배근 전체지만 조금 더 넘어가면서 광배근 안쪽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데까지 자극을 놓는 자세인데, 여러분들이 발바닥이 불안정하면 고관절이 흔들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골반 넓이의 스탠스를 잡아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이 고관절이 경첩처럼 접혀야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방경 사이 후방경 사이 이렇게 묻는데, 햄스트링과 엉덩이만 텐션이 걸려있다면 그건 힌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벤치에 그냥 무릎 대세요. 그리고 상체 숙여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햄스트링에 힘이 걸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골반의 중립이에요. 근데 여기서 햄스트링에 힘이 걸렸는데 뭔가 바꾸려고 하는 순간 허리에 부담이 오니까 이렇게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관절이 그냥 접힌 상태, 그 상태에서 터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리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짚어버리면 발의 접지를 잡기 어려워요. 내가 다리의 접지를 잡은 상태에서 벤치에 손을 대기. 그래서 이 벤치는 꽉 밀어서 척추를 잡는 힘을 잡아주시고, 덤벨을 잡았을 때 이게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쪽 팔을 밀어서 척추가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덤벨 꽉 잡은 상태로 견갑골을 하강시킨 상태 유지하고 팔꿈치만 몸쪽으로 붙여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석적인 자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동 범위를 처음엔 제한하다가 점점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원암 덤벨로우가 너무 자극을 잡기도 힘들고 자꾸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조 운동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실수와 이제 정석적인 자세까지 보여드렸고 보조 운동을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머신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머신의 궤적은 알아서 골반 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포물선 궤적입니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원암 덤벨로우에서 직선이 아니라 골반 쪽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의 궤적을 이제 익히기가 너무 좋고요. 이 고관절을 상체를 숙인 상태가 아니고 앉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몸통의 찌그러짐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팔꿈치가 들어오는 위치가 중요한데 당겼을 때 골반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낮아서 팔꿈치가 더 위에 있으면 전환의 개입이 많아지고요. 여기서 팔꿈치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팔꿈치의 각이 손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 상완근과 이두의 개입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당겼을 때 골반에서부터 팔꿈치 이 전환이 수평인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리의 지지점을 잡아서 다리를 잘 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여기에 기대는 것보다 살짝 떨어져서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거를 팔꿈치나 손으로 강하게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틀어지지 않게 강하게 지지를 해놓고 자, 척추의 정렬은 일직선인 상태. 그래서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계속 길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립 잡아주시고 자, 이때 어깨가 이렇게 빠져있지 않게 가슴을 최대한 들어놓는 거예요. 가슴을 들어놓은 상태고 견갑골을 잡으려는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가슴만 들어놓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대로 팔꿈치가 골반을 스쳐서 당긴다는 느낌. 하나, 이렇게 원암 덤벨로우의 실수 세 가지와 보조 운동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이죠. 여러분들이 등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모두들 하는 운동,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가 정말 좋은 운동인데 실수들이 되게 많고 부상도 많이 당하시죠. 데드리프트는 등 운동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등에 굉장한 부하를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근데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등의 긴장을 풀고 고관절의 움직임만으로 그냥 의미 없이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하는 이유는 이 무게를 등으로 버티고 서 있으려고, 잘 서 있고 버티려고 하는 운동인데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내려가다가 어깨가 툭 빠지고 올라올 때 어깨가 다시 들어갔다가 내려갈 때 어깨가 툭 빠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광배근에서의 일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게가 올라가면 허리로 부하가 다 실릴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 우치. 라인업을 잡아버려요, 여러분들. 라인업을 잡아버리면요, 여러분들, 견갑골은 옆으로 벌어지면서 상방회전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견갑골이 이렇게 오픈된 상태예요. 이러면 여러분 광배근은 하나도 일을 못합니다. 견갑이 빠진 상태라서 등 상부에는 힘이 들어가는데 견갑골이 하강되고 광배근의 하부의 텐션을 잡기는 어려운 자세가 돼요. 그리고 복압도 잡기 어려운 자세가 됩니다. 과하게 긴장돼서 어깨가 올라간 상태로 호흡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복압을 못 잡아서 허리에 부상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실수는 뭐냐면 저희가 광배근이 수축하려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깨가 내려가고 내 팔이 몸 뒤로 넘어가는 힘을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수축을 한다 시고 광배근을 쪼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등을 쪼여버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앞통 찌그러져서 나는 자극이지 제대로 근육이 부하를 받아서 수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많이 넘어가서 이렇게 젖혀버리면 광배근은 그냥 찌그러진 거고요. 나중에 고중량 되면 허리 작살납니다. 이게 흔히 하는 실수 세 가지. 정석적인 자세를 설명드리면 하지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요. 하체 고관절과 햄스트링의 움직임은 제가 하체편에서 다루겠습니다. 하체편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 데드리프트는 상체의 움직임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골반 넓이 스탠스와 고관절의 굴곡 신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내가 어깨가 거상되고 상방회전 된 상태가 아니라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을 통해서 흉추를 빵빵하게 부풀려야 된다. 이런 복압이 잡히면서 광배근 하단부에 힘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바벨을 몸 뒤로 계속 넘겨주려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떨어져 버린 광배근의 힘이 풀리기 때문에 몸 뒤쪽으로 계속 당긴 상태로 유지하고 호흡 유지한 상태로 어깨가 뜨지 않게 버티고 고관절의 힘으로만
내려갔을 때 광배근 하단부에 강한 부하가 걸릴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내려가셔야지 더 내려가서 하체에 부하가 오지 않게 무릎까지만 내려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하나 자, 이렇게 되면 등으로 이 무게를 계속 버티는 힘이 유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잘 버티는 운동이다. 그래서 텐션을 잘 걸고 빠지지 않게 버티셔라. 그러면 내가 등의 긴장을 어떻게 유지해요? 보조 운동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파트너가 있다면 여기에 밴드를 걸고 앞에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바벨이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몸 뒤로 계속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데드리프트만 해도 광배근은 아주 쥐날 정도로 계속 자극이 올 겁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케이블을 이용한 데드리프트 보조 운동을 한번 가보시죠. 네, 그래서 혼자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보조 운동인데요. 중량을 선택을 할 때는 저희가 팔을 몸쪽에 붙이고 광배근을 수축하기 위해서 팔을 몸에 이렇게 붙였을 때 삼두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과도하게 이렇게 말려버리면 중량이 너무 높은 거고요. 중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암풀다운의 최대 수축 지점, 데드리프트의 포지션을 잡아주시고 암풀다운의 최대 수축으로 팔을 몸쪽으로 붙이고 계속 뒤로 넘어가려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 유지하면 광배근의 힘이 꽉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풀리지 않게. 올라갈 때 부르지 않게 계속 달려가려고 그럴 거예요. 이걸 잡아놓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데드리프트가 등의 전체적인 감각을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기에 좋은 운동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드리프트의 실수 3가지와 정석, 보조 운동까지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운동은 로우로우입니다. 등 운동에서 로우로우를 요즘 많이 하실 거예요. 등 상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로우로우를 많이 하시는데 흔히 하는 실수를 여기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실수를 바로 보여드리면 내가 당길 때 몸통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후인이 일어나는 케이스, 그게 첫 번째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이미 요만큼 넘어가서 후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팔을 당길 수 있는 구간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견갑의 움직임으로 당기면 움직임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동작은 저희가 이완의 가동 범위, 내가 어디까지 늘려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견갑을 빼고 내가 등을 둥글게 펼쳐야지만 등이 상부가 늘어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거는 등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어깨가 빠져버린 겁니다. 이 어깨가 빠져버리면 후면 어깨는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후면부터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견갑골을 잡는 힘을 가지고 견갑골이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늘어나야지 어깨를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어깨를 다치거나 목을 다치거나, 왜냐? 상부 승모근은 과도하게 늘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목 후두부 쪽에 강한 어택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에 담이 온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수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정석적인 자세를 설명드리면 견갑의 움직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드린 몸통의 고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은 강하게 고정시켜 주시고 무릎은 모아준 상태를 만드셔야 되고요. 엉덩이는 살짝 빼놓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자세를 만들듯이 고관절만 숙여서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이러면 저희가 몸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척추는 고정해 주시고요.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내가 어디까지 늘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후인을 한번 당겨 주십시오. 그럼 등에 긴장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그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뽑을 수 있을 때까지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어깨가 빠지는 게 실수고요. 등이 늘어난 상태 유지하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견갑의 힘으로만 내 어깨 관절만 넘긴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프로 선수 운동하는 거 보면은 저분은 등이 꼿꼿하지 않고 약간 말리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등을 잡은 상태에서 등이 최대한 늘어났고 어깨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등만 만 겁니다. 이거랑 달라요. 그래서 등을 늘리고 말았다가 당기고 등 늘어나고 흉추로 인해서 더 스트레칭 되고 당기고. 그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더 늘리기 위해서 반동을 쓰는 것 뿐이지 어깨가 빠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고 해서 따라 했을 때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우의 보조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많은 분들이 인클라인 덤벨 로우나 패드가 있는 운동들을 예상하셨을 텐데요. 근데 흔히 하는 실수에서 어깨가 과도하게 빠지는 게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몸통을 잘 잡을 수 있는 보조 운동이 여러분들의 보완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벤치를 높여서 패드에 대지 않고 그냥 앉은 상태로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고관절만 숙여서 이 상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로우의 세팅에서 고관절을 접고 척추 세팅을 잡은 상태에서 이 중량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버티는 힘을 여러분이 잘 써야지 어깨가 빠지고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웨이트식의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을 했고요. 그립 같은 경우는 맥그립을 잡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승모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게 와이드 그립을 선택을 했고요. 천천히 일어난 상태에서 고관절의 회전으로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허리를 숙여버리거나 그러면 허리가 다칠 수 있으니 고관절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숙여주시고, 그 상태에서 척추 정렬 유지한 상태로, 이게 빠지면 어쩔 수 없이 허리 아파요.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만 접어서 하나, 네, 이렇게 하시면 기립근에도 조금 부하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코어 중에 하나예요. 거기까지 텐션을 잡는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렇게 로우의 흔히 하는 실수 2가지와 정석 보조 운동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좀 유익하셨나요? 흔히 하는 실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 컨텐츠를 계속 유지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딱 기다려.